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벌써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시제, 교재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시제의 일치, 불일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전 시간엔 또 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해서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 미래 완료, 진행, 수동, 기타 등등 다양한 시제 조건들을 배웠습니다. 실제 우리는 오늘 또 시제의 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앞서서 우린 또 무엇을 배웠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는 복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크게 섹터를 구분해서 보면 맨 첫 번째는 구와 절, 그리고 끊어읽기.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왜 복잡해지는지, 사실은 덩어리라고 하는 구와 절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구문독해의 가장 기본 베이직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 섹터가 사실은 형식이었습니다. 실제 형식은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서 설명을 했던 챕터이기도 하고 수능 문제에서도 그리고 출제자들도 가장 많이 자주 빈도로 반복 출제되는 챕터였기 때문이었어요. 뭐 태, 혹은 자타동사, 혹은 형용사 부사의 밑줄이나 박스형이 있다면 아마 문장의 형식을 묻는 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섹터가 실제 시제였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복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제의 일치, 불일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 끊어읽기 할 때요.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건 사실상 다 구나 절이라고 하는 덩어리다. 기억나세요? 구라고 했던 건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었던 한 문장이 그 한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소하게 뭐 명사절, 명사구, 형용사절, 형용사구 하면서 배웠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녀석들, 예를 들면 뭐 명사절에 if나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대절, 의문사절, 기타 등등 했던 소소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암기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실제 우리는 어법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챕터에서 구문독해라고 하는 구와 절에 해당하는 개념을 배웠던 건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강하는 그날까지 본동사를 찾고 끊어읽기를 하는 게 사실은 어법의 기본이고 어법과 구문독해는 따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길어지고 복잡해진 문장의 끊어읽기를 시작할 땐 뭐 주어를 찾네, 뭘 찾네, 본동사 찾으시라고 했어요. 한 문장이라면 본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 근데 우리들 눈에는 가짜 동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수식의 동사일 수도 있고 혹은 분사의 PP형이 동사 ED형과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소소하게 묶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묶어라. 여러분들 묶어야 되는 거 뭐 기억나십니까? 분사 묶으시라고 했고요. 관계사는 제가 수식이니까 관계사 묶으라고 했고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치사, 부사, 컴마, 쌍컴마,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건 일단 묶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본 동사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만 보이게 될 거고 문장이 조금은 쉽게 해결될 겁니다. 했던 게 구문독해의 가장 큰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의 형식, 복습할 게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를 좀 써볼게요.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기억납니까?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자꾸 시험 문제에 등장하냐? 우리말 해석상의 오류 때문이라고 했어요.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이뻐서 많이 등장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밑줄이나 박스에 태 문제를 묻는다면 이게 자동사인지 아닌지 자동사라면 수동태처럼 해석되지만 수동태 안 돼.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 그럼 수동태. 이렇게 기본적인 양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달라. 그리고 이 안에 소소한 동사들 암기했던 거 뭐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이런 동사들 목록은 암기해야죠. 제가 어법은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공존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했습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제가 또 왜 해석상 오류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더 이뻐서요.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라고 박스를 주면 아마 그게 형식을 묻는 거니까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해석은 부사, 정답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거나 해석상 부사처럼 해석돼도 형용사 보어라고 하는 걸 써야 한다. 삼형식에서도 사실은 기타 등등 블라블라 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었던 건 우리말 해석상 또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전치사는 쓰면 안 되는 타동사의 묶음이요. 뭐 기억나세요? marry, with, discuss, about, mention, about, enter to 이런 거 다 안 된다.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marry, with 쓰면 안 되고 discuss, about 이딴 거 쓰면 안 된다. 물론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to는 없지만 제가 착수하다라고 할 땐 또 enter to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몇 가지 주의사항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형식 갈까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커스만 복습. 사형식이라면 일단 수요동사. 뭔가를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요동사 give, forgive, offer 이런 거 있었죠. 용서해 주다. 제공해 주다. 대표적인 수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간목, 직목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어머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네. 그러면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야 수동태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써야겠다라고 착각시키는 문제가 바로 4형식 수요 동사 문제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5형식.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대략 써보면 지금 저 혼자 복습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OT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새롭게 배우는 건 늘 중요합니다. 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걸 잊어버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했죠. 일단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는 동사들 묶음 배웠습니다. 기억나는 동사 뭐 있습니까? 이거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바로바로 나와야지. make, find, consider, believe 같은 동사들은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다. 그럼 안 쓰면 돼요. 우리 수험생들도 진짜 쓰고 싶거든요. 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으면 그럼 가목적어 있을 쓰고 투부정사 진목적어는 두위로 뺀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수일지처럼 있을래, 뎁쓸래 혹은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 쓸래, 투부정사 쓸래 라고 오류를 발생시키는 늪에 빠질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조심하라 했던 게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상대적으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도 있었어요. A자 3개 있었는데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했던 묶음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우리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마.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마. 물론 동사 원형 쓸 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만. 수동일 땐 또 약간 양상이 달라져서 PP가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했던 여러 가지 묶음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get 같은 사역동사는 능동 목적어일 때 반드시 투부정사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했던 주의사항들이요. 그것도 예외적인 법칙이라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잘 상기하고 계셔야죠. 이 외에 우리는 요 사이에요. 사실은 2형식에서 3형식으로 넘어가는 거 분리하는 걸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죠. 우리는 헷갈리는 비슷하게 생겨먹은 자타동사도 배운 적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자타동사? 묶음으로 따지면 이런 거. rise, raise, lie, lay 뭐 이랬던 거 있죠? 그런 묶음들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였습니다. 오르다, 올리다, 눕다, 눕히다. 그래서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했던 부분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배웠냐면 우리 자타가 혼용되는 동사도 배운 적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feel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2형식 감각 동사로 배웠거든요.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불러줄래?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근데 감각 동사 다시 풀면 look, see, smell, taste, sound, feel 했잖아. 그러니까 feel은 대표적인 2형식 자동사였는데 또 때에 따라선 지각동사, 5형식 타동사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feel에 대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타가 혼용되는 동사 open,
sell, read 이런 거 했잖아. 사실은 시험 문제 중에 난도가 좀 높이 나오면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늪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했습니다. The door opened 이렇게 써놓으면 문은 열리는 건데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오픈 자체가 자동사로 열리다 얘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은 제가 정문이다 하면서 말씀드렸죠. 시제를 제가 가장 오랫동안 형식을 우리 가장 오랫동안 설명했던 이유는 요즘 현대 어법 수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녀석 챕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리 위치 시제에 와 있습니다. 시제, 맨 처음 시제 개념 아주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그래봤자 복습 시간은 늘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오는 시제 기억납니까?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를 쓰죠. 제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했고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 have pp를 쓰는데 단 정확한 과거의 부사구와는 쓸 수 없다. 아니 정확한 과거의 부사구라면 과거랑 써야지. 왜 현재 완료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주는 기간의 시제랑 같이 쓰냐고. 그 묶음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했어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우린 대과거라 불렀습니다. 대과거 시제는 had pp 쓰죠. 야, 근데 우리 배우고 나니까 영어에서 had pp 쓰는 거 또 있지 않았니? 과거 완료라는 묶음이에요. 근데 과거 완료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정확한 시제 의미로 따지면 다르다 했습니다.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기간을 담고 있어야죠. 그러면 과거 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는데 미래 완료는 없어? 미래 완료도 있죠. 미래 완료라고 하는 거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고 그걸 will have pp로 쓴다. 그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수동태, 현재 진행 수동태, 무슨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시제는 암기라기보단 이해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저번 시간 분량입니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명제는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지만 제가 주의하라고 했어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어진 약속을 잘 지켜 했던 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만. 그것도 미래일 때만 현재가 대신하는 거죠. 근데 시간 조건 부사절 자체가 과거야. 그럼 과거 써야 돼. 현재로 바꾸면 안 되고. 대과거야. 그럼 대과거 헤드 pp 냅둬야지. 현재로 바꾸면 안 되고 미래일 때만. 그것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에 주절 시제는 미래면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단 몇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제가 단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일 때만. 혹은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일 때만. 그 외에 제가 한 5가지 썼는데요. 뭐 기억나세요? until, till, as soon as, by the time, before 같은 녀석들은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미래 시제가 말고 현재가 대신하고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단 주어진 명제 약속을 잘 지키라고 했던 건 주어진 시제가 과거면 과거 냅두라고 미래일 때만 현재가. 됐죠?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 말고 명사 즉 언제라는 의문사면 미래 쓰는 거예요.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부사절이 아니고 if가 즉 조건절이 아니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면 미래면 미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드렸죠. 되셨어요? 이것까지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10시간 동안 배웠었던 우리가 어법지존의 복습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학습 목표, 시제, 일치, 불일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시제, 일치, 불일치는 우리가 유니트 11에서 유니트 16까지가 시제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엑서사이즈들을 제가 거의 풀면서 왔거든요. 교재 내용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턴 또 늘 그랬듯 필기도 내려놓으시고요. 교재도 내려놓으시고요. 칠판만 또 얼굴만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팩 내려놓으셨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제의 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칠판에다가 뭘 블라블라 많이 써놨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설명부터 일단 잘 들으셔야 하고요. 실제 이 지금 칠판에 써져 있던 많은 문장들은 비문입니다. 잘못된 문장을 우리가 하나 둘씩 잘 정리해 가면서 다시 풀어서 정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칠판으로 이동해서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제에 일치, 불일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칠판 내용을 지금 눈으로 읽어보시면 나 이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실걸요. 우리 친구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지식의 깊이는 얄팍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실제 이런 건 내신형 문제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능형 문제는 어떻게 또 등장하게 되는지 하나둘씩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쪽 칠판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 N은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어디서 들어본 거 맞죠? 오케이. 일단 주절, 종속절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실은 제가 가급적이면 문법 용어는 쓰지 않을게 라고 말씀드렸죠. 절이라고 하는 건 배운 적 있어요.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어야죠. 지금 밑에 예문 보시면 I suggested that we go to the park 했습니다.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나 한 문장에 제가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대신 이렇게 묶으실 수 있죠. 그러면 본 동사가 있는 절을 사실 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that 앞부분을 주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본 동사가 있는 주요한 절, 그리고 뒷부분을 따라오는 종속된 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문법적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문장 앞부분에, 즉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즉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뒤에 종속절 N은 시제일치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였어요. 근데 should를 제가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보니까 빼도 되고 안 빼도 된다 이 약속인가 봐.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나 배운 적 있어 이러실 거잖아요. 어법 수능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이 기본을 갖고 우리는 또 변형된 작업으로 칠판을 이동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I suggested that we go to the park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우리 지금 시제 배우고 있거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시제 개념을 생각해보면 앞에 지금 I suggested 과거 썼잖아요. 그쵸? 그럼 뒤에도 우리가 나는 우리 공원 가자고 제안했다예요. 앞에 과거 썼으니까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왜 여기도 현재를 써? 과거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래. 말하자면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 N은 뭐 시제, 할아버지, 대과거, 과거 완료 아무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 went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should go 이걸 쓰라는 소리였겠지. 단 should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앞에 썼었던 go는 정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과거니까 과거를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랑 무조건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 약속이야. 괜찮으세요? 오케이. 밑에 문장 옵니다. I insisted that she study hard for 2015 수능. 그냥 제가 한국말로 써놨어요. 나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녀 보고 2015학년도 수능을 위해 아직 2015학년도 수능 안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2015학년도 수능을 볼 거고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나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녀가 2015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아직 수능은 본 거 아니니까 2015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라는 뜻인가 봐요.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또 배웠다고. 앞에 뭐야? 과거 썼잖아. 맞아. 그러니까 뒤에도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얘 쓰면 안 되고 study 쓰면 안 되고 studied라고 과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 주절에 즉 앞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뒷부분은 시제일치랑 아무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다고요. 단 should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studied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원형인 뭐야? study. 이거 쓰라는 소리였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잘 썼습니다. 근데 또 우린 또 배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3인칭 단수잖아.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를 어떻게 써야지? 3인칭 단수에 s를 붙인다. studies. 이렇게 쓰면 되게 잘한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should 생략되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법칙,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tudy. 아까 썼던 이 문장은 정문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다시 과거다? 그러니까 이거 과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냥 원형에 study 쓰면 된다고. 근데 또 혼자 막 생각하면서 어머 얘 3인칭 단수지? s를 붙여야겠네? studies. 생각은 좋은데 너무 많이 갔어. 우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동사 원형인 study를 써야 한다. 괜찮아요? 원래 여기까지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있는 어법입니다. 따라서 주절 앞부분에 본동사가 있는 곳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이 오면 뒷부분에는 시제 할아버지 다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건 제가 내신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칠판 이동하실게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단, suggest가 보여주다, 암기하다의 뜻이거나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면 그땐 반드시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 머리 아파. 다시 읽어볼게요. suggest만 갑시다. suggest만. suggest가 보여주다, 암기하다의 뜻이면 그때는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 제가 여기다 귀엽게 박스를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실 거니까요. 제가 필기를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정리는 잘하게 해줄 테니까 잘 봐봐. 우리가 알고 있었던 suggest는 원래 제안하다의 뜻이었던 거지. 됐죠? suggest가 대안하다의 뜻이면 시제 일치 하래 말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요. 이쪽은 시제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또 제 위치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어떨 때는 시제 일치를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동사인데 suggest인데 어떨 땐 시제 일치 안 하고 어떨 땐 시제 일치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요.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라면 그때는 시제 일치 안 하는 겁니다. 배웠던 것처럼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됐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suggest가 또 다른 뜻이 있구만. 제안하다의 뜻일 때만 시제 일치 안 한다 했으면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면 그땐 시제 일치를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암기하기에도 정리하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suggest가 제안하다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면 시제일치를 따진다. 됐죠? 그럼 칠판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uggest가 보여주다, 암기하다의 뜻이라면 그때 암기하다가 웬 말이니? 죄송합니다.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라면 그땐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시제일치를 따져준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예문을 봅시다. 예문. The report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decreased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the report suggested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또 이럴 수도 있다. 엄마 이게 제안하다의 뜻이구나. 맞다.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지. 맞다. should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동사 원형 잘 썼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젠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라고요.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일 수도 있는데 suggest가 보여주다, 암기하다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안하다면 시제일치 안 하고 보여주다면 시제일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왜 자꾸 암기라고 하지? 암시? 암시하다의 뜻이면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볼게요.
보고서예요. 무슨 보고서예요? 보고서는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우리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그러니까 리포트는, 보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제안하는 거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보여주다의 뜻입니다. 보여주다의 뜻이면,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면 시제일치를 따져준다며. 그러니까 요번엔 앞에 suggest 과거 썼죠. 그러니까 뒤에도 increased 과거 시제를 맞춰주는 게 정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배웠던 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 아니고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라는 다른 뜻이라면 그때는 이제 시제일치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에 insist 한번 가보겠습니다.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의 주장,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면 반드시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머리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종속절을 뭐라고 배웠냐면 앞에 본동사 있는데 주절, 뒤에가 종속절 이건가 봐요. 근데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 사실의 주장,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를 따진다? 그녀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녀라고 문장을 쓰지 말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a witness라고 쓰겠습니다. a witness. 그러니까 목격자는 주장했다. 뭐라고? 잭이 그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아니 나 목격자야. 그 나 본 사람인데 잭이 지갑을 훔칠 거라고 주장했다는 말 안 되지. 저 사람이 지갑 훔쳤어요 라고 주장했다 맞지? 그러면 이 녀석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목격자는 뭐라고 주장했냐?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사실은 어떤 문법 체계는 사실,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 잭이 지갑 훔쳤어. 그건 과거 사실이잖아. 그거에 대한 주장이라고 써 있을 때도 있어서 선생님은 중복적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 즉 해석으로 따지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땐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칠판 이동할게요. 자, 아까 거랑 비교해 볼게요. 난 주장했다. 뭐라고? 그녀 보고 2015 아직 수능 보지 않았으니까 2015학년도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다가 아니잖아 지금. 2015학년도 수능을 위해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이거야.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썼어. 근데 밑에는 다시 이동하셔서 목격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잭이 지갑을 훔칠 거라고 목격자가 주장한 거 아니잖아. 해석이 다릅니다. 그럼 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할 수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죠. 이쪽으로 와볼게요. insist가 그러니까 주장하다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뭐 하라고 혹은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이게 어떤 문법 체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권유의 주장. 야, 너 2015학년도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한다. 우리 그러면 2015학년도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고 주장한다. 권유의 주장이라고 써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칠판 이쪽입니다.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뭐 시제일치 아무것도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하는 조건이고요. 또 하나 insist가 뜻은 주장하다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번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즉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다 라고 다른 어법책에 써 있을 때도 있다 했죠.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라면 그때는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똑같은 suggest가 똑같은 insist가 시제일치를 할 때도 안 할 때도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는 요것만 있단 말이에요. 주절에 suggest, insist, and order 등은 무조건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보여주다, 암시하다면 시제일치를 시제일치를 따져줘야 하고요.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땐 또 시제일치를 따져줘야 합니다. 자, 시제일치를 따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쓸게요. 일로 와볼게요. A witness insisted that 목격자가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맞다.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들은 시제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써야지. 그러니까 insist 썼으니까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써서 should 동사 원형 s는 빼고 still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insist가 뭐뭐 하자 혹은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권유의 주장인가? 혹은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인가? 두 가지를 갖고 생각해 보면 목격자는 죄기 지갑을 훔쳤다고 즉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에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 되면 시제 일치를 반드시 따져준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앞에 과거 썼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yes to 이라고 과거 쓰시면 좋겠죠. 사실은 이렇게 쓰셔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수능 어법은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거든요. 다음 어법상 밑줄친 부분상 뭐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얘 보고 시제 잘못됐네. 바뀌어오시면 되니까요. 실제 요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할게요. 보세요. 목격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죄기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목격자가 주장한 게 먼저니 죄기 지갑 훔친 게 먼저니? 근데 죄기 지갑을 훔친 게 먼저입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주장했다는 건 과거의 시제니까요. 우린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요. 죄기 지갑을 훔친 건 한 시제 앞선 시제지? 맞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일 때 우리 대과거 쓰기로 했지? 그러니까 대과거니까 had stolen 이렇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주관식이었다면 아주 예쁜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라고 했던 게 과거라고 해서 과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시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 그 시제를 따져줘서 앞엔 과거지만 대과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그럼 이 문장 갖고 또 저한테 질문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insist라고 해도 무조건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는 뜻이면 시제 따지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목격자가 주장한 거보다 죄기 훔친 게 한 시제 앞서니까 과거보다 앞선 시제 대과거 쓰라는 소리잖아요. 오케이. 제가 이것까지는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이 윗문장은요? 라고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또 질문한다고요. 보고서는 보여줬거든요. 뭘 보여줬냐면 아이들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이거죠. 선생님 얘도 보여주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제 일치 따져야 되잖아요. 네, should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보고서가 보여준 거보다 아이들의 수치가 줄었다고 보여줬다니까 보여준 거보다 아이들의 수치가 줄은 게 한 시제 앞선 시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과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우리 친구들이 거꾸로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생각은 좋습니다. 사실은 그 교재에 시제 보면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제는 같은 시제를 써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근데 길을 건너다가 옆에 차가 오는 걸 봤다. 근데 차가 오고 있는데 교통사고까지 났다. 그것까지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을 영작으로 한다면요. 제가 길을 걷고 있었다. 과거. 근데 그 다음에 차가 오는 걸 봤다. 목격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 사고가 난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시제로 따졌을 때 차 사고 난 게 가장 최근이고 그 다음에 차가 오는 걸 본 건 그 다음이고 내가 걷고 있었던 건 그 전이네. 그러면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고 얘는 대대과거고 이런 걸까? 아니요. 내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가 오고 있었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까지 봤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제면 그냥 같은 시제를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윗문장은요. had pp를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리포트, 보고서가 뭘 보여줬냐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리포트를 제시한 시점보다 아이들이 줄고 있었던 게 그 앞선 과거, 명확하다면 대과거를 써도 되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냥 같은 시제를 써도 이건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밑에 문장은 왜 굳이 제가 대과거 시제로 바꿨냐 하면 목격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죄기 지갑 훔쳤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한 거보단 훔친 시제가 정확히 먼저 앞선 과거잖아. 그래서 얘는 시제 차이를 내서 제가 시제 일치를 따져줬던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요 소소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수능이는 다행히 객관식이라서 이 문장 자체가 제시해주고 맞았냐 틀렸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한시제 앞섰니 대거거니 뭐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묻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이렇게 박스로 만들었던 개념이에요. 같은 동사지만 suggest가 시제일치를 따질 때도 안 따질 때도, 같은 insist 동사지만 시제일치를 따질 때도 안 따질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order은 주문하다의 뜻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order이요, 명령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order, 명령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그때는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니까요. 근데 만약에 order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문하다의 뜻이면 그땐 시제일치를 따지란 소리예요. 근데 왜 굳이 그건 안 썼냐면 사실은 수능 어법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suggest하고 insist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칠판 내용 잘 보십시오. 주절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야, 제안이 꼭 suggest만 있겠니? propose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진 동사들의 묶음.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약속 하나. 단,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거나 즉 suggest가 아닌 다른 뜻이거나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사실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라는 뜻이 되면 그땐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면 과거, 대거면 대거거 시제일치를 따져준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름답게 박스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suggest 제안하다면 시제일치 안 해요. 보여주다, 암시하다면 시제일치를 해야 하고요. insist가 뭐뭐 하라, 뭐뭐 하자, 권유의 주장이면 시제일치 안 해요. 그러나 insist가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라는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면 그땐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재 내용에는 없다고 했죠. 그치만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막 조동사 배우고 가정법 배우거든요. 그때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시제편이니까 시제편 내용 정리해주고 가정법에서 조금 쉽게 가자라는 의미로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필기하시고요. 노트 정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어요? 사실은 필기 시간이 약간 모자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강으로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잠깐 퍼즈하시고 충분히 필기란 충분히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우리 벌써 어법지존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 정리는 잘 하고 계세요? 그 안에는 구와 절이 있어야 하고요. 문장의 형식별 주요한 사항들이 쫙 다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해석상의 오류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시제 개념, 도표 그림이 있으셔야 하고요.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지금 바로 오늘 배웠던 suggest, insist의 시제 일치, 불일치 개념까지 필기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갖고 다니시는 거 이 두꺼운 교재는 여러분들 수능 날 실제 수능 현장 학습실에서 보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교재에다가 뭘 블라블라블라 얘기해봤자 복잡하고 힘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만의 여러분들 많이 만든 내 손으로 만드는 영문법서 70만 수험생이 있다면 단 한 권의 여러분들만의 수험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어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배웠던 개념을 한번 문제풀이로 적용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거 뭐 지금 여러분들하고 푸는 문제 잘 확인하셔도 되고 혹은 프린트로 다운받으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보충학습은 모두 다 기출된 적이 있었던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suggested that we go to went to the picnic tomorrow. 그녀는 뭐라고 제안했냐면 우리 내일 피크닉 가자고 제안했답니다. 일단 suggest가 나왔으니까 1차적인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일 수도 있다.
보여주다의 뜻일 수도 있다. 제안하다의 뜻이라면 시제일치 해 안 해요? 시제일치 안 하고 슈드 동사 원형 쓴다 했습니다. 보여주다의 뜻이라면 그때는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했고요. 그러면 그녀가 서제스트 했대. 우리 내일 피크닉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제안하다의 뜻입니다. 그럼 제안하다의 뜻이라면 앞에 시제가 뭐 과거, 대거가, 할아버지가 나올지언정 우리는 시제일치에 아무것도 상관없이 슈드 동사 원형을 쓴다. 단 슈드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고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2번입니다. A witness insisted that she steals 또는 had stolen the wallet. 자, 목격자는 insist 했네요. insist 역시 여러분들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주장하다 뜻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뭐뭐 하자고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즉 권유의 주장이냐 혹은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냐 즉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냐에 따라 시제일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된다고 했고 뭐뭐 하자 하라 권유의 주장이면 시제일치 안 하고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를 따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문장에서 witness 목격자네요. 목격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녀가 지갑을 훔칠 거라고 주장했다? 훔치자고 주장했다? 뭐뭐 하자고 하라고 권유의 주장이 아니고요. 그녀가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다라는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시제일치를 따져줘야죠. 시제일치를 따지는데 과거거든? 근데 얘는 왜 현재를 써? 과거니까 같은 과거를 쓰거나 혹은 목격자가 주장한 것보다 목격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녀가 지갑 훔쳤다고 주장한 것보다 훔친 게 먼저였네. 한 시제 앞선 과거였네. 그러니까 대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똑같이 여기 문장도 이렇게 지워놓으면 suggest와 각각 insist가 보일 겁니다. The report suggested that children has been decreasing. 그랬죠. 자, report는 뭐 suggest 했냐면 아이들이 점점 decreasing, 감소한다는 걸 suggest 했나 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suggest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슈드 동사 원형 써야겠네. 동사 원형도 없습니다.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라면 be를 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한 시제 명칭을 따지면 비동사 ing 얘는 현재 진행형, was ing 얘는 과거 진행형, 그리고 had been decreasing 했으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이겠다.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진행되고 있을 때 had pp에다가 비동사 ing 더하면 had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형. 우리 배웠던 시제 부분입니다. 그러면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다네요.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이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제를 따져야죠. 그럼 과거 써도 돼요. 아까 우리 예문에서도 the report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decreased 해서 과거 써도 돼요. 그럼 선생님 was도 맞아요? 그러면 had been decreasing? 아니 보고서가 보여줬던 시점이 과거인데 아이들이 줄고 있었다는 거? 그럼 그 전부터 여기 리포트가 보고할 때까지 요때까지 줄고 있었다면 과거 완료 진행형 써도 됩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정답이 2개예요? 세상에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건 없다고 했잖아. 시제는 좋은데 수가 안 맞았지. children 복수잖아요. 쓰려면 were를 써야죠. 그렇게 썼다면 아마 얘 과거 진행형 썼어도 뭐라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렇지만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써야 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과거 완료 진행형, 즉 시제일치를 따져준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한 부분. 자, 4번입니다. 마지막. She insisted that we studied English very hard for the exam 했어요. 그녀는 뭐라고 주장했냐? 우리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은 말이 됩니다. 그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다. 괜찮지? 아니면 그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시험을 위해 우리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주장했다면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슈드 동사 원형.
자,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아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다라는 뜻일 때면 과거 이렇게 갔겠죠. 근데 또 제가 말했죠. 둘 다 시제가 인정되는 건 없다고.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어야 한다고. 그녀가 주장했죠.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죠. 만약에 이렇게 쓸 거였다면 그녀가 주장한 것보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던 게 먼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아마 had pp가 있었더라면 그게 정답이었겠죠. 근데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지금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으로 썼다면 had pp. 지금 문장에선 아마 study가 맞는 문장일 것이다. 제가 기출문제라고 했죠. 기출문제니까 제 정답이 틀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복수 정답이 인정되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4번은. 그녀는 주장했다. 우리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장했다도 괜찮고. 권유해주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그녀는 주장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말이 된다고요. 그러면 시제일치를 따지라고 했으니 과거 맞네?가 아니고 그녀가 주장한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 게 먼저였겠지? 그러면 이 선택지가 아니라 had pp였다면 아마 맞았을 텐데 없으니까 선택지엔 아 얘를 쓴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정답을 맞춰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오늘 부분에 해당하는 건 교재 내용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시제 일치 불일치 편은 앞으로 조동사 구문에서도 한번 나올 거고요. 가정법 편에서도 나올 겁니다. 시제 묶음편에 한 통에 묶여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노트 필기를 하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보충학습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 항상 강의 자료실에 있으니까 그것도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제편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뭘 갈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시제편에 해당하는 거 모두 다 끝났거든요. 따라서 교재 56페이지부터 보시면 늘 한 챕터가 끝날 때 그랬듯 리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6, 57, 58, 59페이지에 예습하실 수 있으면 예습해갖고 오십시오.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듯 예습주의자보단 복습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배웠었던 구절, 문장의 형식, 시제 일치, 불일치, 시간, 조건, 부사절, 시제에 해당하는 개념들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리뷰, 시제 총정리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